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제 며칠 후에 내일 모레 이제 상주 내려갈 건데요. 서울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있었죠. 집안에 행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 달 가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뭐냐면, 옛날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경직화돼 있어. 이게 열린 마음이 아니라 전부 다 마음들이 닫혀 있어.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뭐 온난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경제적인 사정도 안 좋고 막 정치적인 것도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또 이번에 뭐 장마도 뭐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어. 제가 확진 편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확진 편향이라는 게. 뭐 진보 보수 이런 건 지금 그런 개념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상존하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사입이라고 그래버려요. 응? 그거 뭐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해 볼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무조건 그냥 사입이야. 배척해버리고 막 그래요.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무지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것이 뭐냐면은, 제일 무섭고 제일 위험한 것이 생각이 굳어지는 거거든. 어떤 여지가 없어. 여지가 없어. 그걸 닫힌 생각이라 해요. 닫힌 생각. 영화에서도 그걸 닫힌 영화라고 그래요. 이게 열린 영화, 열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굳어지는 거야, 이게. 아주 저는 안 좋게 봤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은 사람들이 이 약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 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약을 많이 찾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능성이라는 거, 기능성 식품. 기능성 식품들이라는 게 너무나 막 난립을 하니까. 그리고 기능성인 약, 뭐가 좋다 그러면 전부 다 먹어. 응?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자료는 계속 올라갔는데, 자료에는 불교 교리, 뭐 이제 최수행법, 뭐 흠의 요가, 오지의 기, 뭐 공성의 요가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시고, 오늘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거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건강에 것도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거예요. 얘기해왔던 건 이제 반복적인 건데, 오늘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밀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건강에 관한 문제는 또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런 약이라든지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마음이 다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건강에 관한 것만 더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이게 다친 마음이니까 자기가 생각을 안 해. 안 하니까, 다른 집단에 대해서 의뢰성, 그게 이제 종속화되고 노예화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종교에 종속화되고 전문가 집단에 노예화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뭐 평론가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잠깐만 의존적이 되는 거야.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스스로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저도 이제 건강에 관한 유튜브를 이제 가끔씩 보는데, 거기 보면 뭐 별의별 뭐 좋다고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찾아서 먹고 사고 막 그래.
아니, 생각도 안 해. 그거를 뭐 검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거기서 또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그 전문가 집단 의사나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전문가 집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서로 이거 의견이 충돌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커피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커피가 뭐 안 좋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공복이 좋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무슨 소리냐, 한국 사람은 밥심이다. 야, 밥을 먹어야 된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하루 생활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고, 다 달라요. 이 전문가 집단끼리도.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아침 공복에 어떤 의사는 토마토를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서 그 의사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뭐 한 20가지, 또 아침 공복에 먹으면 나쁜 음식 뭐 한 20가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 근데 오늘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많아요. 그리고 뭐 토마토도, 예를 들면 토마토를 어떤 공복에는 좋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의사는 토마토는 공복에는 나쁘다고 그러고, 막 의견 충돌이 많아. 그리고 한때는 사람이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잖아. 한때는 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또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이론이, 하루에 2리터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야. 또 그런 전문가가 나와서 또 그런 것도 나왔어. 그리고 한때 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짜게 먹으니까 그래서 질병이 많이 걸린다해서 저염식을 먹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또 바뀌었어. 저염식 먹으면 안 좋다고 바뀌었어. 그거는 제가 옛날부터 끊임없이 주장한 거거든요. 저염식 먹으면 병을 더 키운다고 큰일 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걔는 뭐 육식이 좋다, 육식이 나쁘다, 채식이 좋다, 채식이 나쁘다, 사람마다 다 들라고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별의별 게 많아. 근데 이 세상에 음식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 상식 아니에요, 상식. 음식은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런 게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가릴 수가 없는 게, 이건 실험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실험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좋은 음식이다, 나쁜 음식이다,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실험의 결과가 아니니까.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뭐 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으로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껏해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설문조사 하는 거야, 설문조사. 그래가지고 담배하고 폐하고 관계라든지 술하고 뭐 간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이런 거, 당신 하루에 담배 몇 개 피냐, 그리고 어떤 지병을 갖고 있냐가, 그리고 아니면 하루에 술을 몇 잔을 먹냐, 그리고 뭐 일주일이면 몇 잔 먹고 한 달이면 전체적으로 몇 잔을 먹, 이런 설문조사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평균값의 함정이라는 거. 그러면서 그 수치를 따져가지고 그걸 명문화 시켰어. 그래서 수치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뭐 당뇨는 수치가 몇이고 혈압은 수치가 몇이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거 잘 생각해봐요. 좋고 나쁘고 뭐 유튜브에서 나온 건강식품 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그거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현대과학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걸 저 신뢰는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식물들 보면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식물은 모든 치료제가 다 있다고. 뭐 항산화작용이다, 항염작용이라든지 뭐 항암작용이라든지 뭐 피톤치드라든지 뭐 사포닌이라든지 모든 식물은 다 치료제를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동시에 독성 물질도 같이 있어요. 식물은. 동물은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막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할 수 있는데 식물은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독성물질을 다, 모든 식물은 다 독성물질이 있는 거야. 뭐 좋은 약초, 이것도 좋은 약초가 아니야. 다 치료제를 다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 독성물질을 갖고 있다고. 어? 그러면서 이제 열매는 독성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그걸 얼른 먹게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향이라든지 그 맛이라든지 이거를 아주 좋게 만들거든. 그래서 그 동물들이 그걸 먹고 다른 데 가서 씨를 퍼뜨리게끔. 그래서 대부분 열매에는 독성물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열매 속에 들어가 있는 씨에는 또 이 독성물질이 아주 코팅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코팅으로 독성물질이 돼 있는 거야. 씨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동물들이 그거를 열매를 먹고 위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하잖아요. 그래서 소화효소에서 씨가 녹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안 녹게끔 강력한 독성물질로 감싸 있다고. 그래서 아니 가만 생각만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유튜브에 그런 게 있어. 이 씨로 압착해가지고 만든 기름. 그거는 안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안 좋다고 쭉 나와 있어. 그건 내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카놀라유가 많이 이제 해제가 되는데 카놀라유가 아주 그 기름 중에서 최고로 나쁜 기름이라고 지금 막 유튜브에서 뭐 난리야. 왜냐면 카놀라유는 유채꽃 있잖아요. 유채꽃 씨를 압착해서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놀라유가 안 좋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포도씨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유, 옥수수 씨유, 콩기름, 홍화씨, 면화씨, 이런 씨로 가지고 한 그 압착해서 만든 기름은 안 좋다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100%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그걸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추론을 하는 거지. 다른 비교 추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그래. 씨를 가지고 하는 건 좀 안 좋을 개연성이 좀 있는 거예요. 응? 씨라는 건 그 강력한 독성 물질을 포함해 있기 때문에 소화효소에 그 소화가 안 되게끔 씨들 자체의 방어 기제거든. 그게 그런 걸 기제라고 그래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요. 어?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잘 모르면은 자연에서 해답을 찾으라. 이거 자연은 뭐야? 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 배고프면 나가서 사냥을 하고 뭐 새끼 안 먹었다고. 그리고 밤에 어두우면 밤새 잤다고. 그래서 잠도 많이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걸 우리가 모르면 그런 쪽에 힌트를 얻으면 돼. 힌트를 얻으면 되고. 왜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학자들도 얘기해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어떤 유전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 이가. 똑같다, 이가. 그게 변한 건 없다, 이가. 유전적으로 변한 건 없다, 이가. 어?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병이라는 거는, 요거 오늘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요거는 시간이 남으면 맨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병이라는 거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이 저하된 것 뿐이라 그러고, 그래서 기능을 올려주는 거,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 그거는 제가 그것도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요건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좀 밀도 있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유튜브 보니까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강의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좀 귀 담아 들을 내용이 있어가지고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한 반이나 흘렀네. 이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의 몇 가지를 제가 들었는데 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사람이 건강에 관한 거,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더라고. 요 세 가지만 원칙을 지키면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 뭐냐면
잠하고 음식하고 운동이에요. 아, 요거는 뭐 상식이야, 상식. 이거는 뭐 김주환 교수님 말씀 아니라 이게 상식이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거고 끊임없이 오르가즘의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것도 말씀드린 게 요 세 가지야. 세 가지에 플러스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요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잠. 첫 번째 잠인데 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람은 충분히 자야 된다. 8시간 최소 아니면 적게라도 7시간 이상을 아주 쾌면을 자야 된다 이거야. 그거 맞지. 뭐 틀린 거가. 근데 현대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돼요? 안 되지. 뭐 술도 먹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생각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인간관계라든지 직장에서의 관계, 뭐 집안의 관계, 친척의 관계, 뭐 이거 얼마나 저기 고민거리가 많고 생각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많다. 어떻게 뭐 8시간을 푹 자요? 그건 못 잔다고. 그건 잘 수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오면 일부러 잘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최근의 학설을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최근의 학설. 최근의 학설을 이게 저는 현대 과학이라든지 현대 의학을 저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학설이라는 게 계속 이건 최근의 학설인데 왜 귀담아 들어야 되냐면 이게 최상위의 학설이거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학설이 나와. 과학도 그렇고 의학계도 그렇고 또 조금 있으면 또 학설이 또 나오고 계속 학설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법칙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저는 잘 신뢰성이 없어. 그렇지만 아주 지금까지 나온 학설 중에 최상위 학설이라니까 또 합리적인, 제가 봐도 좀 합리적인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그 혈액이라든지 체액이라든지 이런 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다녀야지 건강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가 막히거나 찌꺼기가 많이 생기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기능 저하인데 이제 전문 용어로 질병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오래되면 또 만성질환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 찌꺼기를 걸러주고 이거 청소하고 정화시키는 작용을 림프액이라는 게 있어요. 림프액이 하는 거거든. 근데 림프액이 혈액이라든지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뇌잖아, 뇌. 근데 뇌는 림프액이 없대요. 림프액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림프액이 없으니까 뇌에도 찌꺼기가 많잖아. 근데 이걸 걸르는데 어떻게 걸르냐면은 뇌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조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 뉴런이 1000억 개가 있대. 1000억 개가 있는데 1000억 개보다도 더 많은 것이 뭐냐면 그 악교세포라는 게 있대. 악교세포는 뭐냐면 뉴런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래요. 근데 이 뇌에는 뉴런이 한 10% 정도 있으면 악교세포가 한 90% 정도가 있다는 거,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이제 뉴런하고 이게 악교세포가 이게 찌그러진다. 이렇게 수축을 한다는 거지. 수축을 하면은 요 빈 공간이 남잖아요. 빈 공간이 남으면 여기에 척수액이 채워진다는 거지. 척수액이 채워지면서 척수액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찌꺼기들, 낮에 활동을 하면서 쌓인 그 찌꺼기들을 제거를 하고 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 척수액이. 근데 잠을 자다가 잠을 못 자고 잤다 깨다 하고 또 불면증이 와서 못 자고 막 그러면은 이게 균형이 깨진다는 거지. 이 척수액이 이 세척을 하는데 균형이 깨지면서 거기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학설이 되는 거지. 이제 학설로 보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참고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만은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잠을 이제 충분히 8시간 이상 이제 충분히 자라. 그건 저는 동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이게 잠이 자지나.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지 말라. 저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불면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를 이제 제 경험하고 제 생각하고 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불면증 치료는 이제 한 3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잠이 안 오면 일부러 자려고 하지 말고, 강의를 들어요. 인터넷 강의라든지, 철학 강의, 전문 용어, 우리가 모르는 전문 용어,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그런 철학 강의를 아주 최단위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틀어놓고 그거 들으라고. 그러면 대부분 잠이 와. 근데 30분 이상이 돼도 잠이 안 오면 그 방법이 소용없는가.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는데 시끄러운 음악 말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요. 요즘은 보니까 뭐 잠이 잘 오는 음악, 뭐 명상 음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음악은 재즈 음악이에요. 재즈 음악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국악. 국악 중에서도 정악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전통 음악인데 이거 궁중에서 트는 해줬던 그 음악을 정악이라고 그래. 정악이 아주 일정하고 낮게 쫙 흘러가는 음악인데 그거 들으면 웬만하면 잠이 들어요. 그 두 번째인데 그래도 잠이 안 든다. 그러면은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예 잠을 자지 마라. 자지 말고 뭐해? 뭐를 했냐면 여기도 이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야. 저는 이걸 아주 특화돼가지고 이건 제 특기예요. 잘하는데 옛날에 또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어떤 상상도 괜찮아. 상상의 나라를 피는 거야. 이제 걔가 생각에 꼬리 물고 하면 날이 훤하게 밝아요. 그럼 잠 잘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또 활동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싫다. 상상하기도 싫다 그러면 자기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를 만들기 하는 거야. 만들기 하면은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이 되는 거거든. 그 불교에서는 그걸 삼매라고 그래. 삼매. 딱 해. 그러면 아주 좋은 점이 많아요. 뭐 창의력도 발휘되고 집중력도 있고 뭐 생활의 활력소도 일어나고 그다음 도파민도 일어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것까지 다 설명을 못 드는데 하여튼 만들기 해. 근데 만들기도 싫다. 그러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어 학습을 해요. 외국어 공부를 해요. 치매 예방에 가성비가 최고예요. 최고. 그것도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넘어갈게요. 왜 치매 예방이 되고 왜 외국어 학습을 하면 좋은지 그건 몇 번 언급을 했어요. 그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근데 잠이 안 오면 그렇게 해요. 일부러 잘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인데 김 교수님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순서를 정해라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야채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고기 먹고 나중에 밥을 먹으라고. 왜냐면 그렇게 먹어야지 처음부터 밥을 먼저 먹으면 당도 수치가 팍 치솟아 오르는데 그냥 위험하다 이가. 특히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해라 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요. 저도 그걸 동의해요. 그렇지만 사람 생활하다 보면 바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순서대로 그렇게 해? 그것도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받아. 저는 그냥 맛있게 먹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김 교수님의 이제 이론인데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합리성이 있어요. 이분의 이제 말씀이 되는 게 최소한 아침을 먹지 말고 점심 저녁을 아주 혼자처럼 먹는데 저녁을 취침 전 4시간 전까지만 먹으라 이거야. 그 이후에는 먹지 말라 이거야. 걔는 모든 음식을 먹고 나서 4시간 후에 잠을 자라는 거지. 그래서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먹지 말라 이거야. 먹지 말고 점심 때 먹으라 이거야. 그렇게 되면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점심 먹을 때까지 12시간, 최소한 12시간 이상이 된다 이거야.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 그 이유가 있어.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 안 하고 영양소가 안 들어오면은 사람의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포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세포가 자기 세포를 잡아먹는 거야. 왜냐면 영양분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물론 이제 지방세포도 그동안 축적된 지방사 세포도 끄집어내지만은 그거는 뭐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근육세포는 포식을 안 했는데, 근육세포는 왜냐면 옛날 고대에서부터 어떤 우리 DNA에 어떤 유전적인 정보가 있냐면, 배고프면 사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하잖아, 근육세포. 그래서 근육세포는 자가 포식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어떤 그 세포를 잡아먹냐면, 노화세포, 곧 죽을 세포들, 노화세포하고 또 약한 세포, 그러니까 현찮은 세포들, 현찮은 이제 정상세포가 아니라 현찮은 세포만 잡아먹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영양분하고 활동하기 위한 거를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몸이 젊어진다는 거야. 자가포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이 젊어진다는 거야. 그렇대요, 이 이론이. 그러면서 거기서 운동을 하면은 그 자가포식 현상이 더 활동하게 일어나니까 더 젊어진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분의 그 이론이,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동의하는 게 저는 여태까지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두 끼만 먹었어요. 아침은 절대로 안 먹고, 점심 한 끼는 아주 제대로 먹어요. 꼭 먹어요, 점심은. 그리고 저녁을, 안 먹을 때가 많아. 저는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아침 안 먹고 저녁 안 먹어요. 점심만 먹고 저녁에는 보통 술로 때워요. 술로 때우면서 안주를 먹게 되잖아요. 안주를, 옛날에는 안주도 잘 안 먹었는데 요즘은 안주를 되도록이면 잘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안주가 그 밥 대용이에요, 이게. 그래도 뭐 건강에 충분히 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 김 교수님의 이 이론을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빨리빨리 진행하려면 말이 제가 빨라져요. 빨라지니까 좀 감안을 하시고 들으세요. 요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것도 생략할게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끼를 먹은 거는 산업혁명 이후에, 1920년대 이후라고 그래요. 1920년대 이후에 세끼를 먹으면서, 활동을 했다. 그전에는 뭐 세끼를 안 먹었대요. 왜냐면 그 공장 노동자들 때문에 했대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했냐. 이게, 시간의 도구하고 이제 식습관의 도구하고 생활 패턴의 도구화로 해서 노동자들을 착취한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려고 그랬었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제가 다음에 따로 떼가지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기득권층이라든지 이 유정자들이 얼만큼 노동자들을 착취했나, 요 음식 가지고 어떻게 착취했나, 그 다음에 시간 가지고 어떻게 착취했나, 이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운동. 운동은 이제 이분이 이제 운동도 이제 어떤 걸 개발을 했나 봐.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노력과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주 복잡해. 저는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 몸속에서 필요한 산소가 있는데, 그거를 필요해가지고 막 운동을 한다. 이거 운동을 하면 사람이 그냥 헉헉거리면은 그게 이 필요한 산소만큼 들여쉬려고 하는 거다. 이게 몸의 반응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산소하고 필요한 거를 들숨을 통해서 들여쉬는 거하고 이게 균형이 딱 맞아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이론은.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그걸 관심 있으신 분은 김주환 교수님의 그 강의를 찾아 들어가서 운동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특수한 요법인데,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고, 저는 그거에서는 뭐 반대는 안 했지만은, 그거보다도 저는 제가 경험한 거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은 그렇게 뭐 이게 시간 내가지고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겠지만은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없으면은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실내 운동은 저는 수영을 추천드리고 실외에서는 등산을 추천드려요. 이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가장 가성비가 높고 효과가 제일 높다고 저는 경험으로 그렇게 제 경험에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시간적인 문제, 장소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뭐 직장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걷기, 조깅이라든지 걷는 거. 근데 걷는 것도 보면 이 유튜브에 보면 이론이 어마어마하게 난무해. 그냥 뭐 천천히 걸어라, 뭐 어떤 사람은 빨리 걸어라, 어떤 사람은 뭐 땀날 정도로 걸어야지 효과가 있다. 별의별 게 많이 있어. 근데 저는 어떤 종류가 어떤 방법이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주변의 사물,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현대에서는 여기는 뭐 콘크리트가 주니까 콘크리트도 괜찮아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대화를 해요. 저는 미친놈처럼 많이 대화를 했는데 뭐 그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제 개인적인 방법이니까 자기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주변의 사물들을 하고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싫다. 그러면 제자리 뛰기, 제자리에서 점프 뛰거나 제자리에서 뭐 제자리 뛰기 하거나 발을 구르거나 스트레칭 이렇게 관절, 목 관절, 허리 관절, 뭐 무릎 관절 이런 걸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것만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근데 그것도 싫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노래. 그냥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고 소리 막 지르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장소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괜히 뭐 신고 들어가지 미친놈 취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장소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장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장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안 된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하고 가장 돈이 안 들어가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가성비가 최고인 이 운동이 하나 있어. 딱 하나.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러면 딱 하나 뭐냐면 숨쉬기 운동, 숨쉬기. 이거는 제가 강력히 추천드려요. 이제 뭐 다른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많은데 그것도 다 뭐 싫다, 귀찮다 그러면은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 했는데 크게 들어 마실 때 크게 내쉬는 거야.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지개 피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지개를 손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허리에다 이렇게 뒷짐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만 해. 근데 이 기지개가 더 좋아. 숨 쉴 때 기지개하고 같이 하는 숨쉬기 운동. 이게 가성비가 최고예요. 이거 하면요, 이 허리하고 장하고가 튼튼해져. 허리하고 장하고 튼튼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온몸에 효과가 전달이 돼. 아주 기가 막힌 운동법이에요, 이게. 그다음 오늘 할 얘기는 많은데 다 한 반밖에 못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오르가즘의 생활화. 하여튼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